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나르시시스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장소에 따라 또는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얼굴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달리해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을 지니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연인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두 얼굴 중 하나는 접대용 얼굴이에요. 그 얼굴엔 호탕한 미소와 아량이 묻어나는 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기 쉽죠. 그 호감형 얼굴은 그들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나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 할 때 주로 볼 수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의 또 다른 얼굴은 내부용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그들과 사적으로 아주 밀접한 사람만이 볼 수 있죠.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는 그 얼굴엔 냉소적이고 어둡고 싸늘한 기운이 감돌아요. 친절했던 나르시시스트의 표정은 제3자가 사라지는 순간 즉시 냉랭하고 음산하게 바뀌죠. 유전 때문이든 후천적인 환경 탓이든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식의 두 얼굴로 살게 돼요. 그렇게 살면서 얻고 싶은 것을 얻어왔기에 그 이중적인 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뒤집어야 할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얼굴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가면이고 다른 하나가 진짜 그들의 얼굴이죠. 먼저 언급한 접대용, 즉 호감형 얼굴은 사실 얼굴이 아니라 가면이에요. 우린 그 가면에 속지 말아야 해요. 그 얼굴이 가면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게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평가는 첫 만남에 아주 짧은 순간에 결정된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접대형 얼굴을 들이밀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들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돼요. 그런데 그들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가끔씩 그들의 냉랭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혼란을 느끼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고 감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겠지, 힘들 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라며 되려 그들을 감싸죠. 그런 식으로 요청받은 적도 없는데 그들 대신 변명을 해주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호감형 가면은 완전히 벗겨져서 그들의 맨 얼굴이 선명해져요. 그런데도 우린 오히려 저 사람 원래 저렇지 않은데? 내가 힘들게 했나? 내가 잘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라며 그들이 호감형 가면을 다시 쓰도록 애를 쓰죠. 하지만 인내심을 발휘할수록 이해하고 배려할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에게 함부로 해요. 그럴지라도 우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호감형 가면을 다시 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죠. 그렇게 나르시시스트의 두 얼굴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 기대할 게 있다고 믿는 한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하는 그 냉랭한 얼굴이 사실 그들의 진짜 실체예요. 호감형 얼굴은 허구요 가면이죠. 거리를 두면서 침착하고 냉정하게 당신 곁에 나르시시스트를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계산에 의해 꼭 필요하다 싶은 때에 필요한 만큼만 접대용으로 호감형 가면을 쓰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 호의를 베풀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그 가면을 멀리 던져버리겠죠. S는 오랜 고민 끝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친절하게 굴면서 재결합을 원했죠. S는 재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어요. 남편은 차일피일 답을 회피하면서 호감형 가면을 꾹 눌러쓴 채 앞으로 잘할게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S가 계속 답을 요구하자 어느 순간 남편은 가면을 휙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본래의 서늘한 얼굴로
당장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신상에 이로울걸? 설마 내가 계속 네 비율을 맞출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라면서 싸늘하게 웃었죠. 나르시시스트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면 S의 남편처럼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얼굴이 스르르 바뀌는 현상을 목격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표정만이 아니라 눈빛까지도 순식간에 변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은 그들이 자기의 태도를 의식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생겨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도 우린 그들의 호감형 얼굴이 가면임을 인정하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또 충격이 너무 크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못 본 채 하며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을 외면한 채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야 라면서 상황을 수습하려 들어요. 게다가 누구나 단점도 있는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핑계거리도 계속 공급해주죠. 이렇게 피해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내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이 조심하고 바뀌어야 할 것에만 집중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그들의 가면과 민낯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해요. 당신이 어떤 공을 들였더라도 그것들에 매이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결코 호감형 얼굴도 그들의 얼굴이라 우기며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길요. 보통 사람들은 나르시시스처럼 얼굴이 확확 바뀌지 않아요. 냉소적이던 그들이 갑자기 친절하게 굴면 조심하세요. 목적이 있어서 당신의 경계심을 풀어버리려는 의도니까요. 세상에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서로서로 용납하고 보듬어주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나르시시스를 무조건 품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나 당신에게 이로울 게 없어요.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단호하고 자기 의사가 분명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물론 악성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 그들을 대할 땐 당신의 입장이나 원하는 것을 부드럽지만 당당히 말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갈등이나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세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